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발러시아 전선에서의 핵심적인 역할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산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폴란드의 정권 교체와 이로 인한 방산 협력의 새로운 기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정권 교체로 인해 폴란드와 더 큰 규모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 증가입니다. 이제 탱크와 자주포 장갑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차는 지상전의 왕자와 같습니다. 전차는 적 기갑부대와 직접 전투를 벌이도록 설계되었으며 강력한 포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자주포는 사거리가 길고 강력한 포탄을 사용하여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주포는 포탑이 높고 포신이 길기 때문에 탱크와 차별화됩니다. 전차는 포탄을 내부에 싣고 다니지만 자주포는 별도의 탄약 차량에 의존합니다. 전장에서 전차와 자주포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전차와 자주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차는 기동성과 근거리 전투에 중점을 둡니다. 전차는 두꺼운 장갑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탱크와 대전차 포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반면 자주포는 발사할 때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며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장갑을 조정합니다. 자주포는 적 전선을 뚫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차세대 장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 대로템은 방호력이 강화된 30톤 차륜형 장갑차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무인 포탑과 130대 구경 글라이드건을 장착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도 개발 중입니다. 얼마나 멋진가요? 심지어 현대모터 디자인 센터와 협력하여 스텔스 이미징과 무인 자동화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파라는 무인 콘셉트 차량도 개발 중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 플랫폼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주제를 바꿔 전차용 파워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전차의 핵심인 파워팩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친 노면과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엔진과 변속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HD 리젠트 인프라코어는 무려 1500마력을 자랑하는 DV27K 디젤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S&T 다이내믹스는 탱크 전용 자동 변속기인 EST15K를 개발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전차 및 자주포 장갑차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전의 왕자라고도 불리는 전차는 적 기갑부대를 상대로 직접 전투를 벌이는 전차입니다. 전차에는 강력한 포병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전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자주포는 장거리에 강력한 포탄을 발사하여 아군을 지원합니다. 이 나쁜 녀석들은 높은 포탑과 긴 포신을 가지고 있으며 사격할 때 장갑을 조정하면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차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근거리 전투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차는 지상군의 빠른 전투기와 같습니다. 두꺼운 장갑판이 전차를 둘러싸고 내부 승무원을 보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포탄을 내부에 탑재하고 차체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스커트를 착용하여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차는 정면으로 싸우고 적진을 돌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자주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주포는 탱크처럼 적 전선을 뚫고 돌격하는 전차가 아닙니다. 대신 고정된 위치에서 화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장의 장거리 저격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주포에는 별도의 탄약 차량이 있으며 발사 시간이 되면 진을 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주포의 주요 목적은 안전하고 목표 지점에서 적에게 강력한 포탄을 퍼붓는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인해 탱크와 자주포 장갑차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발러시아 성향의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 방위산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와 자주포는 전장에서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차는 뛰어난 기동성을 바탕으로 직접 전투에 집중하는 반면 자주포는 고정된 위치에서 화력 지원에 탁월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전차와 자주포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전차는 전장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므로 어시 다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는 기동성과 근거리 전투가 핵심입니다. 전차는 적 기갑부대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지상전의 왕자 같은 존재입니다. 전차는 전차와 대전차 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장갑판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구조로 제작됩니다. 차체 높이와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스커트를 장착하여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탱크는 포탄을 차량 내부로 운반하기 때문에 항상 잠겨있고 장전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주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중화기는 발사할 때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며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장갑을 조정합니다. 자주포는 탱크처럼 적 전선을 뚫고 돌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후방에서 화력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주포는 포탑이 높고 포신이 길기 때문에 적에게 강력한 포탄을 퍼붓는데 필요한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포에는 포탄을 운반하는 별도의 탄약 차량이 있습니다. 자주포는 팀의 지원 포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차는 근접 전투와 기동성을 중시하는 전차입니다. 전차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반면 자주포는 장거리 포병 지원으로 보다 안전한 거리에서 엄호 사격을 제공합니다. 전차와 자주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군사계획과 전략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차와 자주포의 강점과 능력을 파악하면 지휘관은 이 장갑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차는 적의 장갑과 직접 전투를 벌이는 데 적합하며 자주포는 원거리에서 화력을 지원하여 아군이 전장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장갑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국 방산업체들. 오늘은 한국의 방위 산업과 그들의 흥미로운 장갑 시스템 개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더 나은 보호와 화력을 제공하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체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현대 대로템이 30톤 차륜형 장갑차를 공개합니다. 이 멋진 장갑차는 방호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전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무인 포탑과 130대 구경 곡사포가 장착된 컨셉트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현대 모터 디자인 센터는 스텔스 이미징과 무인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 중인 무인 컨셉트 차량인 U8을 소개합니다. 이 차량은 무인 기능과 혁신적인 무기를 통합하여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적 이점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전차용 파워팩의 국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하는 파워팩은 전차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전차가 극한의 환경과 거친 지형에서도 계속 달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여기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HD 리전트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DV27K 디젤 엔진과 전차용으로 설계된 S&T 다이나믹스 EST15K 자동 변속기와 같은 파워팩을 성공적으로 완전 국산화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중요한 구성 요소에 관해서는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번 파워팩 국산화는 한국 방위 산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군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품질 군사 장비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 협력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폴란드의 구체적인 선거 결과는 무엇이며 방산 협력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최근 폴란드 총선에서 야당 연합이 법과 정의당과 정의당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로 방산 협력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방산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발러시아 전선에서의 역할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 회원국으로 유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변화하는 방산 협력 환경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발러시아 전선에서 나토 회원국으로 유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유명한 한국 방위 산업은 이러한 수요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차세대 장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차용 파워팩 국산화와 같은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면서 한국방위 산업은 글로벌 방산 협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